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해서 student라고 하는 것도 뭐 student to 뭐 이렇게 해서 person 클래스를 상속하는 새로운 학생 클래스를 만들었죠. student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앱의 기능을 동작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가서요.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거를 열고 원래 있던 텍스트 뷰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력 상자 3개를 입력할 수 있게,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게 3개를 먼저 추가를 해보도록 합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추가했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입력 상자의 아래쪽하고 연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이것도 위에 있는 입력 상자의 아래쪽 연결점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이제 2개를 추가할 거고요. 자, 버튼을 여기 하나 추가를 하고, 자, 이 버튼은 저 왼쪽 벽과 요 위쪽에 있는 입력 상자 연결하고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버튼 하나는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오른쪽 벽하고 연결하고 위에 있는 입력 상자의 아래쪽 연결점하고 연결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버튼이 이제 나란히 위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할 텍스트 뷰를 하나 그 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텍스트 뷰의 위쪽은 이 입력 상자 이렇게 하고요. 약간 밑으로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입력 상자의 자, id는 자, input 1이라고 첫 번째 거는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input 2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input 3이라고 하는 id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자, create person 버튼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create person 버튼. 자, person이라고 하는 붕어빵 틀에서 실제 붕어빵을 만들어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은 자, create student 버튼이라고 아이디를 한번 넣어봅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뷰는 output 1이라고 아이디를 넣어보죠. 자, 이 입력 상자에 입력되어 있는 글자는 텍스트 속성을 찾아서 요 속성 값을 삭제를 해주고요. 자, 버튼 같은 경우에도 자, 버튼을 선택하고 자, 텍스트라고 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 학생 만들기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버튼은 이게 사람 만들기죠. 자, 첫 번째 버튼은 자, 다시 선택을 해서 이거는 사람 만들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이 학생 만들기가 되겠죠. 자, id도 그렇게 넣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자, 텍스트 뷰는 여기 글자 입력된 거는 자, 결과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하고요. 글자 크기를 좀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텍스트 사이즈로 가서 자, 30sp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었으니까 자, 화면 레이아웃에 추가한 위젯 또는 레이아웃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에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서 자, build.grade를 열고 extensions라고 하는 플러그인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extensions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sync now 입력을 합니다. 자, 이 탭은 닫아주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코드에서 이제 첫 번째 버튼 동작하는 걸 한번 해보죠. 자, 여기 onCreate의 함수의 중괄호 안쪽에다가 공간을 만들고요. 자, create person 버튼. 자, 이렇게 하면 임포트가 되겠죠. 점. 자, set on click listener ent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개의 입력 상자에서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자, name이라고 하는 읽기 전용 변수를 만들고요. input 1.text.toString이라고 하면 첫 번째 입력 상자에서 글자를 갖고 와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넣었고요. 자, age라고 하는 것도 input 2.text.toString 이렇게 됩니다. 자, var 뭐죠? address라고 할까요? address는 input 3.text.toString이 됩니다. 나이가 글자로 넘어오잖아요. 글자로 넘어오니까 이거를 숫자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여기 toString이라고 하는 데서 다시 toInt 이렇게 바로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입력 상자에다가 공백만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공백만 집어넣으면 어쨌든 공백도 글자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을 없애주겠다라고 하면 자, trim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trim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trimmed length만 있네요. 일단 지금 여기서는 빼보고요. 그래서 자, toInt라고 하면 자, age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죠. 숫자를 넣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실제 사람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근데 name도 넣고 age도 넣고 address도 넣겠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거를 equal을 하고 왼쪽에 person1이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만든 자, 실제 사람 객체를 왼쪽에 있는 변수상자에 넣는다. 실제로는 이제 이 변수상자가 그 사람 객체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utput 1.text라고 하는 거는 사람 객체 만들어짐이라고 하고 이름을 한번 출력해 봅니다. person 1.name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사람을 만들 때가 되고요.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create student 버튼이라고 하면 자, 학생 만들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되겠죠. 입력 상자 3개에서 가져오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student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요 변수 상자의 이름도 student 1로 만들고요. 자, 여기에는 학생 객체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리고 student 1.name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면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실제 앱의 기능으로 만들 수 있다. 그죠? 우리가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붕어빵 틀을 만들고 person 객체 만들어내고 student라는 붕어빵 틀 만들고 student 객체로 만들어내는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만 배우는 거하고 그게 아니라 앱의 기능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고 자,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화면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화면에서 뭔가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앱을 실행을 하고 이름, 나이, 전화번호를 넣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름 John이라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20이라고 넣고 자, 주소를 서울이라고 만약에 넣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사람 만들기, 사람 객체 만들어짐 이름은 John이다. 학생 만들기, 학생 객체 만들어짐 John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클래스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훨씬 재밌게 볼 수가 있죠. 아,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구나.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앱에다가는 이런 코드로 적용하는 거구나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앱으로 동작을 하니까 훨씬 재밌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erson 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2개 버튼을 만들어 놔서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이 2개의 버튼을 눌렀을 때 중복되는 코드가 많죠. 그래서 이 중복되는 코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코드를. 그게 이제 person 1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person 2를 만들고 수정해 보라는 건데요. 책을 보시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복사는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복사는 여러분이 이제 이 파일 탐색기를 열어보면 자, 이게 사용자 계정 폴더 밑에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는 폴더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약간 다른 폴더에 저장을 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만든 person 1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의 폴더가 보이죠. 이 안에 파일들이 자동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 폴더를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폴더 전체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person2로 바꾸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 프로젝트 창에 가서 자, 중지를 하고 자, 파일 클로즈 프로젝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시작 메뉴에서 첫 번째 메뉴 말고 두 번째 메뉴가 오픈이죠. 오픈을 하고 자, 여기 그 폴더에 가서 person2 복사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이죠. person2를 선택하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사한 그 프로젝트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 복사를 해놨으니까 person 1이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person 2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 자,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 왼쪽에 프로젝트 창을 열어보면 일단 여기 settings.grade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해보면 root project.name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 person 1이 아니라 person 2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sync now 이렇게 눌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뭔가를 반영을 하고요. 위에 이름이 person 2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build.grade이라고 하는 거에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패키지 이름을 기본으로 처음에 넣은 거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앱을 구분할 때 구분자로 쓰인다 그랬죠. 이거를 person2라고 하는 걸로 변경하고 sync now. 나중에 한꺼번에 sync now를 한 번만 누르셔도 됩니다. build.grade를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걸로 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자, app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자, 뭐 이렇게 보면 패키지 이름이 person1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저 이름을 바꾸는 거, 패키지 기본 패키지 이름을 바꾸는 게 리팩터 리네임이에요. 그래서 리네임 패키지를 누르고 person1로 되어 있던 거를 person2로 바꿉니다. 그리고 리팩터를 누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창이 뜨면 두 리팩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요거를 반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있는 요 폴더가 아니라 여기 있는 안드로이드 테스트 요 폴더를 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잘못되니까요. 그런 게 안 붙어 있는 요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가보면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게 여기도 있어요. 기본 패키지가. 그래서 이건 person2로 아까 우리가 바꾸면서 자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될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뭐 요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이름까지 바꾸고 싶다, 이제 앱을 실행했을 때 person1이 아니라 person2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res 밑에 values 밑에 strings.xml에 가보면 여기도 person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person2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끼리 버튼 한번 눌러주면 얘도 이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게 되죠. 그럼 여기도 이제 person2로 바뀌었죠. 자, 이런 형태로 자, 복사를 하게 됩니다. 복사를 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이전 정보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정리한 몇 가지 사항을 잘 기억하면 프로젝트 복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실제 우리가 만들 때 프로젝트를 복사할 일이 자주 생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전 걸 놔두고 새로 뭔가 변경할 때 혹시 이전 거를 남기고 싶으면 이렇게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그 git이라든가 아니면 svn 이런 걸 써서 뭐 형상 관리를 한다고 하죠. 소스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관리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복사를 해서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복사해서 만드는 형태 그걸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복사하는 것까지 한번 봤고요. 이제 복사한 상태에서 이 person2라고 하는 것의 코드를 조금씩 변경을 해볼 겁니다. 이어서 해볼게요.